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 고양이의 심폐소생술, CPCR이라고 하죠.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이제 20살, 고양이도 20살을 바라보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령견들이 이제 응급으로 실려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발작 혹은 응급으로 오던 애가 한 두세 아이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실제 이제 생명을 잃는 위기의 순간에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보호자분들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 인위 쪽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ABC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어웨이입니다. 에어웨이, 기도를 확보해라. B, 그 다음에 브레싱, 숨을 쉬게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C, 서큘레이션, 심폐소생, 말 그대로 순환이 되어서 피가 몸을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혈액이 굳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어웨이, 브레싱,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해서 ABC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요 ABC 순서가 아니라 C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CAB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순서로 서큘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어웨이, 즉 기도를 확보를 해서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큘레이션, 말 그대로 이제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심장이 뛰고 피가 전신을 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강아지들 이제 보면은 심장이 먼저 멈추고 숨이 뒤늦게 멈추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숨을 다해서 넘어가게 되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CPC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를 어쨌든 이렇게 잡고 이 아이의 심장 부분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심장 내에 있는 피들이 전신을 돌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펌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제대로 된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제대로 마사지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얘가 뿜어내는 심장 박출량의 20에서 30%밖에 박출을 해내지 못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제대로 된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내가 흉곽을 마사지, 즉 심장 마사지를 한다라고 하면 10%도 채 되지 못하는 혈액이 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 일반적인 이제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제 흉곽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긴 애들의 포인트를 세 가지에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얘는 치와와죠. 치와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라운드 체스트라고 해서 동글동글한 체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딥 체스트라고 하는 이제 강아지들이 있는데, 소형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딥 체스트가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견 중에서는 뭐 아프간 하운드나 아니면 그냥 하운드 종류, 이런 아이들, 그런 애들은 보통은 이제 네로우 체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렐 체스트라고 해서 흉곽이 이제 네모나게 생긴 납작한 그런 이제 흉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바렐 체스트의 대표적인 애들은 이제 프렌치 불독, 잉글리시 불독, 퍼그, 시추, 이런 아이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심장 마사지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모델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로 일단 다 설명을 할게요. 라운드 체스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는 부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심장의 이제 가운데가 이쯤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로 체스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운드 종류들, 그런 이제 흉곽 자체가 되게 깊은 아이들은 심장이 조금 더 길게 있겠죠. 그럼 걔네들은 마사지를 조금 더 아래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아까 라운드 체스트는 여기였으면 네로 체스트는 여기예요. 그 다음 바렐 체스트는 심장이 흉곽 가운데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마사지를 해야 되는 부위가 여기예요. 여기 가운데. 자,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라운드 체스트,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강아지들은 여기, 네로우 체스트는
여기, 바렐 체스트는 여기. 자, 마사지를 할 때는 내가 이 해당되는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심장에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팔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를. 그래서 이 라운드 체스트나 네로우 체스트 같은 경우는 옆으로 눕혀서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렌치 불독 같은 그런 바렐 체스트들은 이렇게 VD 자세, 즉 하늘을 보도록, 배가 하늘을 보도록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를 마사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 사람들 심장 마사지 할 때랑 똑같죠. 여기를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심폐소생술 할 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심장 마사지거든요.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심장 마사지를 하는 그 포인트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와 마사지하는 자세는 수의사도 알아야 되지만 노령견을 키우는 보호자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면 내가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와야지만 얘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라운드 체스트는 여기, 네로우 체스트는 여기, 바렐 체스트는 여기. 마사지는 바렐 체스트 빼고는 다 옆으로, 바렐 체스트는 눕혀서 이 상태로 마사지를 해라. 팔을 90도로 반드시 이 친구와 내 팔이 90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굽혀서 하지 않고 팔꿈치를 수직으로 세워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C, A, B 중에서 C는 지금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A, 에어웨이, 기도를 확보해라.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실제로 혀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입을 벌려서 숨을 불어 넣어주죠. 강아지, 실제로 저는 딱 한 번 해봤어요. 인공호흡을 딱 한 번 해봤는데 이제 인공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잘못하다가 꺼냈을 때 물 수도 있고 인공호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에어웨이를 집에서 확보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병원에 와서 혀를 열고 삽관 튜브를 넣어야지만 에어웨이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A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심장 마사지만 하고 끝을 낼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이 친구가 숨을 조금 더 잘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마지막 B, 브레싱, 숨을 쉴 수 있도록 뭔가를 더 조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입이 열려요. 이렇게 얘가 이제 마지막에 숨을 이제 꺽꺽 내뱉으면서 숨을 억지로 힘들게 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집에 휴대용 산소 캔들을 놔두는 거예요. 휴대용 산소 캔. 네이버에 팝니다. 요 한 개에 한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두 개 정도 구입을 하셔서 얘가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은 마사지를 해주고 다른 한 분은 계속 주변에 산소캔을 틀어주는 거죠. 풀로. 자, 그 상태로 어떻게 해라? 이제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왜? 기도 확보를 못했잖아요. 집에서는 에어웨이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에어웨이 확보는 병원에서 삽관 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왔으면 보호자가 수의사한테 아이를 이렇게 내어줬을 때 이제 애가 넘어갔어요 라고 하면 수의사가 받아서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뛰어갑니다. 실제로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뛰어 올라가서 한 분이 바로 이제 산소 틀어주고 삽관 튜브 갖다 주면 그 사이 한 분은 계속 준비가 될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고 그 상태에서 삽관 튜브를 넣고 산소를 연결해서 벤티를 걸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CAB가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이제 단계를 이제 모든 거를 다 마치고 심장 마사지하면서 이제 약물 투입을 합니다. 자, 이 정석대로 했을 때 이 친구들의 생존율이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정석대로 했을 때 이 친구들의 생존율은 2%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폐수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발작을 하다가 넘어갔다 아니면 폐출혈로 넘어갔다 혹은 이제 정말 이제 애가 나이가 다 돼서 넘어갔다 그런 아이들을 심폐소생술을 해보면 저희도 경험상 100아이 중에서 하나이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생존율이 낮습니다. 극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에도 나와 있는 게 2%에서 3%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나 심폐소생술 이제 생존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이것저것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고 다른 병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으로 다 노력을 해봤지만 실제 이제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퍼센트를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폐수종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 많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진행을 해서 최대한 하나이라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포인트, 서큘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포인트를 마사지를 하면서 아이를 병원까지 신속하게 최대한 10분 안에, 골든타임은 10분이니까 그 10분 안에 데리고 오셔야지만이 아이가 그래도 그 2% 가능성에 해당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 폐수종일 때는 조금 더 많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막 폐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은 저희가 마사지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털어요. 털면 폐 차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이에서 얘가 서큘레이션은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해주고 에어웨이는 확보가 되면서 얘가 자체적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얘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수종 환자들은 넘어갔을 때 꽤나 많이 살려봤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빈도수로 따지면 열에 두세 아이 정도는 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 폐수종은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반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랑 혹은 고양이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뭔가 중증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일단 어디에 내가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포인트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심장을 마사지를 한다. 어느 부위에 어떻게 마사지를 한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 상태에서 근처 24시간 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놓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 게 산소캔, 인터넷에 팝니다. 한 개에 10,000원 정도 하니까 요거는 한두 개 정도 구입을 하셔서 응급 상황 시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구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강아지, 고양이의 이제 심폐소생술 CPCR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제 실전에서 임상 이제 이런 필드에서 저희가 실제 아이들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봤을 때 살아나는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이 친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받았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은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미리 알고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